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성공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제시하면서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의 성공을 수익화로 연결하는 AWS 모멘트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존의 비즈니스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아실 텐데요.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충전소와 기술 공유가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의 시장 지배력 확장 전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액세스 권리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것은 AW식 성공 방식과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타사에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입니다. 한번 AWS를 쓰게 되면 이동이 쉽지 않아서 아마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공이 제프 베이조스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든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AWS 사업부의 매출은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16%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영업이익은 AWS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WS는 아마존의 캐시카우인 셈입니다. AWS는 아마존을 커머스 기업에서 종합 IT 기업으로 탈바꿈시켰고 이후 여러가지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AWS를 가리켜서 아마존을 진정한 빅테크 궤도에 올려놓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러한 놀라운 AWS를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에 비유한 것입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산업 표준을 만들고 타사가 참여하는 공통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성공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뜻에서 AWS식 성공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웹 서비스를 처음 론칭했을 때 업계에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모든 것을 판매한다는 아마존의 신념을 경영 철학으로 삼았고 결국 AWS가 성공하며 아마존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슈퍼차저 네트워크 표준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다음 단계는 배터리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댄 아이브스의 말대로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이 업계 표준이 된다면 사실상 전기차 업계는 테슬라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테슬라 제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엄청난 예상이 과연 현실이 될지 투자자로서는 무척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자신의 연구 노트에서 테슬라가 2030년까지 비테슬라 소유자로부터 약 30억 달러의 충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요. 기간을 더 늘려서 2032년까지는 54억 달러 이상의 충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분위기는 완전히 테슬라에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테슬라는 배터리에서 슈퍼차저, 에너지 스토리지와 부품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수익 창출이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올해 180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향후 1, 2분기 동안 저점을 찍고 2024년에는 마진이 다시 상승하는 스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마지막 몇 주 동안 꾸준한 수요로 인해서 2분기 중국 판매는 기록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기관 네바다 방문을 통해서 4680 배터리셀 생산에 확신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어 고객에게 인도되고 3만 달러 미만의 차량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테슬라의 성장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RBC 캐피탈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가능성에 주목하며 테슬라 목표 주가를 212달러에서 30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을 별도 사업으로 모델링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마진 하락을 상쇄하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전환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로보택시 보급률이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요.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는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BC 캐피탈 분석가 톰 나라아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212달러에서 30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테슬라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 등급으로 유지했습니다. 테슬라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도조 슈퍼컴퓨터를 다음 달부터 본격 생산한다고 밝혔는데요. 도조는 많이 들어보신 대로 인공지능 AI를 학습시키는 도구입니다. 테슬라는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하루에도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학습을 위해서 처음부터 특수 목적으로 구축한 테슬라의 맞춤형 슈퍼컴퓨터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비디아 GPU 기반의 대형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칩과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율주행 학습을 위해 맞춤 제작된 슈퍼컴퓨터는 컴퓨터 비전 기술의 중요한 비디오 시각 데이터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훈련하는 테슬라의 학습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AI 데이에서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처음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테슬라가 만든 첫 번째 칩과 트레이닝 타일이 있었고요. 도조 캐비닛과 클러스터, 엑사포드는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두 번째 AI 데이에서 테슬라는 전체 시스템 트레이를 포함한 도조 슈퍼컴퓨터의 발전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1분기까지 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조 슈퍼컴퓨터에 대한 소식은 외부로 전해지지 않았고요. 개발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자신만만하게 도조 슈퍼컴퓨터의 본격적인 생산에 대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테슬라 AI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했습니다. 테슬라는 다음 달인 7월부터 도조 슈퍼컴퓨터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밝힌 타임라인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2024년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중 하나가 될 때까지 클러스터의 트레이와 캐비닛을 계속 추가할 계획인데요. 내년 말까지 크게 증가할 계획입니다. 도조를 통해 테슬라는 마침내 수년 동안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 축적해온 엄청난 현실 주행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테슬라의 가치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했으며 궁극적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테슬라 운영체제에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 상용화된 것보다도 훨씬 발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6월 21일 IT 전문지인 The Verge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레벨 3에서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 기능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테슬라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코드를 해킹해서 공개한 이력이 있는 익명의 유명 해커, 온라인에서는 그린 온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명 해커가 인터넷에 이것을 증명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테슬라 커뮤니티가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따서 일론 모드라는 별명을 붙이고 숨겨진 기능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대에 손을 대야만 차량이 주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차량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도 운전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커가 발견한 새로운 모드는 운전자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도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커는 600마일, 약 965km에 이르는 주행을 통해서 이 기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러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상당히 완성에 가까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테슬라가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테슬라 차가 부드럽고 편한 세단인지 아니면 스피드를 위해 과감하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스포츠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데요. 그래서 요즘 테슬라의 모델 S를 스포츠 세단 전기차라고 부릅니다. 세단처럼 편안하고 조용하면서 스포츠카만큼 성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대단한 차라는 게 느껴지죠. 테슬라의 스포츠 세단 전기차인 모델 S가 2023년 6월 2일 독일 니르부르크링 트랙에서 포르쉐를 앞지르고 전기차 부문에서 새로운 주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는 포르쉐보다 훨씬 빠른 차가 바로 테슬라다 하는 것인데요. 이 트랙 패키지를 장착한 모델 S 플레드가 니르부르크링 트랙 약 20km를 7분 25.231초로 완주했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작년에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의 기록보다도 8초 이상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포르쉐의 가장 빠른 전기차보다도 8초 이상 빠른 차가 이제 테슬라라는 이야기인데요. 포르쉐의 가장 큰 특징이 스피드였는데 이렇게 되면 포르쉐의 포지셔닝이 점점 애매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S는 트랙을 주행하는 동안 최고 속도 288km/h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구불구불 휘어진 트랙에서 288km/h는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윗에서 테슬라 플레드 레이싱 팀 정말 축하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델 S 플레드는 라운드 스티어링 휠,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 트랙용 타이어 등을 장착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321km/h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나죠. 최근 몇 년간 테슬라와 포르쉐는 바로 이곳 니르부르크링 트랙에서 전기차 속도를 두고 경쟁해 왔습니다. 누가 최고의 스피드 전기차가 될 것인가를 두고 테슬라와 포르쉐가 맞붙었는데 테슬라가 큰 차이로 이기면서 업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는 느리고 못생겼다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테슬라와 포르쉐의 스피드 경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포르쉐 타이칸이 2019년 먼저 신기록을 세웠고요. 2년 후인 2021년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7분 35.579초를 돌파하며 타이칸의 기록을 7초 이상 단축시키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에 대해서 좀 소개하자면요. 니르부르크링 서킷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자동차 경기장입니다. 독일 중서부 라인란트 팔츠주의 니르부르크에 있는 서킷이죠. 사실 국내에 니르부르크링 서킷이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차들이 포르쉐에 도전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국내에 니르부르크링 서킷의 존재가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현대차가 니르부르크링을 달리며 테스트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니르부르크링 서킷의 존재가 국내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수 유명 브랜드의 차들이 니르부르크링 서킷을 달리면서 기록을 경쟁해 왔고요. 그 중에서도 독일 브랜드들의 자존심 싸움이 흥미를 이끄는 요소로 많이 작용해 왔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하게 되는데 가장 빠른 한 바퀴 주행 시간을 랩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이싱 트랙의 한 바퀴를 랩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 트랙에서 한 바퀴를 가장 빠르게 주행한 자동차의 주행 시간을 랩 레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자동차의 성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이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경우에 새로운 모델의 성능을 입증하거나 경쟁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서 랩 레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곳 니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인 포르쉐에게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 것이었죠. 모델 S 플레드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죠. 여기에 자존심이 강한 포르쉐가 응하면서 완전히 빅게임이 된 것인데요. 테슬라와 포르쉐의 전기차 속도 경쟁이 이곳 니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최근 몇 년간 벌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 8월 한여름에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를 출시해서 먼저 7분 42초 전기차 부문 랩 레코드 기록을 세웠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이제 4도어 스포츠 세단으로 출시된 스포츠카로 기존의 투도어를 고집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일반 스포츠카보다는 차체가 더 긴 모양입니다. 자, 이 기록을 본 일론 머스크는 2년 후인 2021년 9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내세워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데요. 당시 기록 7분 35초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포르쉐 7분 42초 기록을 무려 7초로 따돌리면서 전기차 부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포르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모델 S 플레드는 잘 아시겠지만 1020마력의 성능의 그 테슬라 최강 모델입니다. 제로백 기록은 2.1초고요. 최고 속도는 321km 이상으로 나오죠. 자, 이제 가만히 있을 포르쉐가 아니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포르쉐는 타이칸 터보 S로 재도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기록보다 2초 빠른 7분 33초의 기록을 세우면서 다시금 최고의 자리에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초단위 스피드 경쟁이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열을 다시금 정비해서 2023년 6월 2일 모델 S 플레드를 다시 출격시킵니다. 그리고 니르부르크링 트랙 약 20km를 7분 25.231초로 완주하면서 작년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의 기록보다 8초 이상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무려 8초 이상 빠른 기록을 세웠으니 이제 포르쉐가 웬만해서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니르부르크링 트랙에서 전기차 부문 1등은 당당하게 테슬라의 모델 S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니르부르크링 스피드 경쟁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번 니르부르크링 트랙에 참여한 모델 S 플레드는 현재 10반 모델과는 다르게 일반 차량에 둥근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차량에 적용된 트랙 패키지를 살펴보면요. 알루미늄 단조 휠에 새로운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와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mph 321km 이상으로 나오고요. 트랙 패키지의 가격은 15,000달러 약 2천만원에서 2만 달러 약 2,600만원 사이로 책정되었습니다. 테슬라는 6월부터 트랙 패키지를 판매할 예정인데요. 앞서서 일론 머스크는 니르부르크링 랩 레코드를 7분 초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High-end sports car, faster than a Ferrari, faster than a Lamborghini. Nothing compared to this. Every which way I did the numbers, the electric cars were a lot better than everything else. Tesla is pushing the bounds of what is possible with self-driving. Elonness has increased over the years.